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셔도. 이용국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혹시 유용복 선생님이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바로 찾았어, 제가. 지금 뭐하고 계셨는데요? 어제 염색을 해가지고 널어놓느라고 말리느라고. 머리 염색이요? 천염색. 아, 천염색. 응. 아, 저 널려 있는 거야. 치자. 네. 치자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치자로? 노란색이 잘 나왔습니다. 이야.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그 특수학교 선생님 하셨다고. 예, 86년부터 28년 6개월 했어요. 정신지체 남양학교, 네. 그 다음에 지체장애 성보학교,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 선생님 두 군데 다 근무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특수학교 선생님을 하실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28에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이제 첫 선을 보라고 어머니가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건 결혼인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받았죠. 그 전부터.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싫고 좋고의 개념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이 그날 더 생겼지. 잠깐만, 선생님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여기 대구에 마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8 선보고 그다음부터 이제 보따리를 싸고 대구 친구한테 왔지. 잠깐만요. 그럼 원래 대구 분이 아니세요? 전북 군산 사람이에요. 아, 군산의 고향이십니까? 그렇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황해도 분인데 네. 1.4.5태 때 그 피난민 배가 군산 항에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군산 그 초등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네. 초등학교 운동장에 피난민 텐트가 쳐졌죠. 그때는 과부들이 많았어. 그렇게 전쟁에 참전을 많이 해버리니까. 그 과부들은 따라갈 남편이 없잖아. 네네. 그래도 가기는 가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 뒤를 졸래졸래 과부 여자들이 따라 붙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대장이 없으니까. 그렇지. 동네의 남자. 아버님이 대장이 된 거군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나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가 바람났다고. 이거 웃어 죄송합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전쟁통이다 보니까 남편들이 그 전쟁터에서 많이 희생되고 하니까 그 충격에 혹시 결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 진짜요? 그렇지. 근본은 그거니까 얘기가 길어졌지.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종교를 갖게 되는 거는 또 이제 어머니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드셨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또 운명도 대단한 거지. 그러면은 어차피 그 어머님의 그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종교도 선택했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결혼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이게 조건 참 좋잖아요. 수녀로서. 20살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을 택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다가 그냥 가톨릭이니까 전주에 성 바오로 서원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됐죠.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수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그 성분이 내려줬다니까. 부적격자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나왔지.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28이 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는 게 전문학교인 거야. 대구에 보건전문대학 가는데 이제 과를 정해야 되잖아. 네. 그럼 내는 낮에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야간을 가야 되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물리치료과겠구나.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내 인생에서 이제 대단한 선택이었는가라, 그때. 인생의 한 전환점 되는. 전환점이 완전히. 거기 와서 요즘 말하는 터닝포인트. 그렇지.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실습을 나가야 돼.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실습이 끝나고 나니까 대구대학교 안에 뇌성마비 아이들을 치료하는 거기에 또 이제 내가 실습을 나가게 됐지. 대구대학교. 대구대학교 안에 특수교육의 좀 중심대학이잖아요. 뇌성마비 아이들을 치료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야 그 교수님 밑에서 뇌성마비 아이들을 직접 이렇게
운동치료 시키는 그 교수님이 운동치료 교수님이 하시는데 3일째 되니까 그 아이들을 나보러 잡으락하고 이렇게 어머나 내가 여지껏 찾았던 것이 이건갑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니까. 정신없이 배웠다고 해야 되죠. 다 푹 빠져버렸군요. 그렇지. 아, 이게 내 길이구나. 32살 3월 1일자로 남양학교 발령이 났다니까. 그 기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나를 아는 과정이 굉장히 내 스스로 치열했죠. 톨스토이 좋아하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런 걸 지금 듣는 기분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죠. 사실 일반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특수학교 선생님들 중에 뭐 애들을 때렸다느니 뭐 안 좋은 뉴스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럴 때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고. 어떻게든 뭔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랬다는 거지.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 생각하면 진짜 사탕 하나면 초콜릿 하나면 될 것을 회초리보다 사탕, 그렇지. 칭찬이 오히려 더 큰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날 갑자기 이 폐가 이렇게 불러왔어요.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난소암 이게 2만 원 개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항암하고 지금은 다 괜찮으십니까? 지금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다행입니다. 여기 마을회관님이죠? 예. 이 마을회관 쌤 거라면서요? 아, 할머니들 공부하는 곳이라고? 네, 할머니 여기서 여기 저 우럭에 있는 할머니들이 쌤한테 공부 배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언제까지 가르치는 직업을 하실 건지. 그래, 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년쯤 하면 네. 안 알겠나 이랬는데 4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거 내가 정말로 교수법이 잘못됐나 이러고 저기 전남 지역에 그 책까지 만들어 놓은 곳에 내가 견학을 다 갔었다니까. 견학을 가고 그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선생님 기본이 5년이고 자기들은 지금 10년째라는 거라. 선생님 그 우리나라 문맹률은 사실 굉장히 낮잖아요, 맞죠? 근데 깜짝 놀라셨겠어요, 여기 왔을 때. 처음에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퇴직을 하고 집에 있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드시는 약이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뭐 혈압약부터 시작해가 온갖 약을 드시니까 약봉지가 많은데 그거를 들고 오셔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거를 이렇게 나누어 갈라달라는 것이야. 아, 못 읽으시니까. 그래 나는 그때 그러면 아짜도 모른다는 말이네? 이래 됐는 거지. 그때 내가 너무 이제 충격이었고 내가 명색이 선생이면서 이 동네에 20년을 살아놓고 이 할머니들이 아짜도 모른다는 걸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나도 충격이었어. 그래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를 그 다음날 오시라고 해서 할머니 내가 미안한데 내가 할머니가 이렇다는 걸 너무 몰랐다. 아, 오시라 해서 또 그래서? 그럼 그래가 오시라고 해서 그 오늘부터 저하고 공부하시다. 그랬더니 좋다고 해.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아야 가나다를 며칠 했어. 어디서요? 우리 집에서. 아, 집에서 그냥? 집에서. 그랬더니 며칠 있으니까 다른 할머니가 오셔가. 그래, 안동댁 공부한다며. 내도 와도 되나? 예, 오셔도 됩니다. 그래, 또 며칠 있으니 또 다른 분이 오셔가. 내도 와야 된다. 내도 해야 된다. 이러셔. 그 세 분이 시도 때도 없이 오시는 거잖아. 아, 수업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니까. 하루 종일 아무 때나? 아무 때나.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고 이제 그때서 이제 내가 마을 회관을 와봤는 거지. 2016년 3월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한글 학교가 됐는 거죠. 학교 이름 뭔데요? 우록 백록 초등학교에 가면서. 우록, 백록. 선생님 이거 가르치시면서 급여는? 급여가 어디 있어요? 급여는 필요 없어요. 나 연금 타니까. 할머니 한 분이 이제 1에서 100까지 쓰는데 이제 2시간 내 1에서 100까지 쓰잖아. 다 쓰고 나를 쳐다보고 선생님 악수 한번 하자. 왜요? 내가 1에서 100까지 썼다. 그게 이제 보람이라고 그러는 건 눈물이 나는 거지. 80이 넘으신 분이 1에서 100까지 썼다는 그 기쁨에 당신도 나도
그게 공부라는 거야. 요즘 아이들 같으면 상상도 안 될 일이잖아. 새로운 세상이 확 열려버리고. 그럼요. 이게 깜깜했는데. 할머니들이 쓰면은 그냥 쓰는 거지. 이거를 띄어쓰기가 안 되는 거잖아, 또. 아이고야. 하다 보면 계속 저도 잠수이네. 그래가지고 지금 띄어쓰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땡 끝났어요. 아이고야. 그럼 지금까지 여기 계시는 또 우리 우록, 백록 초등학교 학생들은 띄어쓰기 안 하고 글 쓰고 있겠네, 지금.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거 어디다 써먹지? 이러다가도 또 치매 안 걸린다더라, 공부하면. 진짜요? 진짜 우리 동네 할머니는 치매가 하나도 없어. 지금 몇 분 정도 배우고 계세요? 지금 이제 세 분에다가 이제 새로 이사 오셨는 분 한 분 해서 4명이 하죠. 쌤한테는 선생님께요? 그럼 선생님하고 선생님은? 나는 이제 할머니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때는 나이 차이 많이 안 나는데 이럴 때 있잖아. 그럼 뭐라 부르시는데? 태코를 쓰니까 이제 어디 댁? 그렇지. 뭐 대촌댁, 안동댁 뭐 이렇게 각골댁 이렇게 그렇지만 나는 이제 거기다가 뒤에다가 할머니를 붙여야지. 안동댁 할머니. 각골댁 할머니, 대촌댁 할머니, 안동댁 할머니, 박기순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공부를 못했는데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또 만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때 반갑게 만나고 또 공부 시작해봐요. 유영무 선생님 고맙습니다. 날 눈을 떨어주기 얼마나 고맙노. 언제 하겠노 모르겠습니다. 뭐 말할 게 없다. 뭐 왜 갚겠다 하이소 은혜를. 은혜 언제 갚을도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갚을까 살지 같겠네. 근데 제자치고 너무 불량스러운 거 아이가? 다리를 띠고 와가 이렇게 선생님 앞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 뭐 이렇게 너무 불량스러운 거 아니라? 유영복 선생님 내 약봉지 들고 가 있겠네. 깜짝 놀랐지. 마음이 딱 아팠지. 그래서 한글 공부를 가르치려고 마음먹고 잘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괴로워도 선생님한테 묻고 기뻐도 선생님한테 묻고 모든 것을 선생님하고 통화를 많이 하고 그 점을 삽니다 내가. 그런데 선생님 참 많이 도와줘요. 그 덕에 안 삽니까? 선생님 꼭 참고 코로나 끝나거들라 어디든지 열심히 좀 가르쳐주고 열심히 좀 배우겠습니다. 그때 봅시다. 어디든지 나도 좀 마음먹고 배워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산지기 배워야 되지. 배워 남주나. 참 너무 못 배워가지고. 우편물 일투로 공부 열심히 할게요. 우편물만 이러면 내가 좀 마음이 걔한테 싶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니 참 답답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추억을 남겨주는 사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가 더 쉬워졌죠. 그런데 혹시 늘 비슷비슷한 사진만 남진 않았나요? 매번 셀카 찍을 때마다 필터 바꾸기도 너무 귀찮고 뭔가 나다운 사진을 찍는 방법? 좀 더 특별한 사진을 찍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가장 빛나는 순간, 당신 인생의 한 페이지를 기록해줄 사진. 특별한 사진을 찍어볼까요? 담백하게 순간을 기록하는 흑백 셀프 사진부터 나만의 개성을 100% 녹여낼 수 있는 빔 프로젝트 사진까지 색이 다른 사진관들을 소개합니다. 색다른 사진을 찍기 위해 찾아온 첫 번째 사진관. 보기에는 평범한 방식의 사진관 같은데요. 이곳에 진짜 나를 담을 수 있는 특별한 사진관이 마련돼 있다고요? 사진관이 예쁘네요. 그런데 이곳에 오면 특별한 나만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사진관에 가면 작가분들이 촬영을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즈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한데 여기는 이제 셀프로 촬영하는 셀프 사진관이라서 내가 하고 싶은 포즈를 내가 하고 그걸 모니터링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내가 직접 나를 찍는 나만의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셀프로 나를 찍는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여기는 찍고 모니터링이 바로바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찍은 다음 결과물을 눈으로 보니까 내가 더 원하는 포즈도 하고 그래서 결과물도 예쁘게 담아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흑백 전문 사진관으로 이미 이름난 곳인데요. 최근 2층 공간에 흑백 셀프 사진관을 마련했습니다. 각종 소품, 조명 등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자그마한 셀프 사진관에서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며 내 마음에 쏙 드는 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네. 여기는 이제 카메라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밝기, 뭐 조명, 감도 이런 건 어느 정도 맞춰놨고 세팅된 카메라를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카메라에 연결된 릴리즈라는 거예요. 요거를 살짝 눌러보시면 촬영이 될 건데 한번 눌러볼까요? 렌즈 한번 보시고 살짝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모니터를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찍혔네요. 한번 다른 포즈로도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뭐 서서 찍으시면 의자 빼고 서서 찍으셔도 되고 시간은 저희가 15분 동안 드리고 있어요. 15분 동안 원하는 포즈 편안하게 독립된 공간에서 촬영하시면 되고 사진은 이제 다 찍은 다음에 모니터링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 15분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장 나다운 표정, 가장 편안한 포즈로 나만의 사진을 마음껏 찍어볼 수 있는데요. 사진 개수는 제한 없음. 단 카메라는 최적의 조건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수동으로 만지는 건 금지.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요. 예쁘게 나올 줄 알고 가까이 왔는데 초점이 나가네. 좀 예쁘게 찍는 방법 없을까요? 카메라 앵글이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앵글에서 벗어나거나 초점이 안 맞게끔 너무 앞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예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셀프 촬영을 시작해 볼까요? 표정 잡고, 포즈 잡고, 손 안에 셔터만 눌러주면 끝. 혼자 하는 촬영이니까 쑥스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 화보 촬영하는 연예인들처럼 자신감 있게 찍어보는 거예요. 아차, 감독님. 제가 또 어릴 때 학습지 모델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럼요. 제가 어릴 때 얼마나 귀여웠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실은 미인 대회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즈 같은 거 이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니까 감독님 조금 있다가 이게 포즈 이제 잡을 때 그 약간 매거진 느낌으로 좀 부탁 좀 드려요. 응? 그렇다면 어디 제대로 화보 느낌 한번 가볼까요? 더워서 놔둔 선풍기 아니죠. 이것 또한 멋진 연출을 위한 소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소품들이 있으니까요. 마음껏 활용해보세요. 네, 오늘 이렇게 셀프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우선 독립된 공간에서 컷수와 상관없이 편안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어때요? 괜찮죠? 색다른 사진을 찍기 위해 찾은 다음 장소, 경주시의 문화 행사를 주로 촬영하는 김지용 작가의 스튜디오인데요. 평범한 촬영 스튜디오 같은 이곳에서 일색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고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 공간에 오면 네. 좀 특별하고 색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그냥 흰 배경이고 또 사진기고 근데 특별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기에는 별다른 것 없지만 잠시 후에는 특별한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 후에요? 네네. 누가 튀어나오나? 뭐가 나와요? 아니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어디? 와, 뭐가 나오긴 나옵니다. 바로 이 평범하던 화이트 벽에서 다채로운 배경이 나오는 건데요.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내가 원하는 모든 이미지를 배경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곳의 특별함. 색다름은 기본, 예쁜 연출은 옵션. 가장 나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작가님, 네.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촬영이 이거였군요. 네네. 이게 빔 프로젝트 촬영인데요. 네. 흰 배경에 이미지를 투사해서 찍는 방법을 말합니다. 흰 배경에? 네. 그러면 어떻게 보통 촬영을 하나요? 보통 이제 오실 때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 스튜디오에서 보유한 배경으로 원하시는 이미지를 이제 선택해서 찍는 방법을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네.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하게 진짜 촬영할 수 있겠네요. 네, 다양하게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좋다. 자, 이제 배경을 골라볼까요? 스튜디오가 보유한 100여 개의 이미지 중에 고르거나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이미지 중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일한 나만의 컨셉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작가님, 네. 배경이 엄청 많아요. 네네. 이 많은 배경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빔 이미지를 잘 표현하시려면 흰색 계통의 밝은색 옷을 입고 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고르시고 표정이나 포즈, 소품 등을 더 이용하시면 더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흰 옷이면 오늘 이거는 준비된 것 같고요. 아, 예. 뭐 포즈나 뭐 그런 것쯤이야 뭐 저는 자신 있어요. 네, 오늘 흰 옷이니까 좀 밝은색 계통의 사진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스. 드디어 문채영 리포터도 빔 프로젝트 사진 촬영 시작. 콜라에 빠졌다가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상상도 못했던 배경들이 등장하자 표정은 자동으로 바뀌는데요. 자, 45도로 쓰시고 고개만 저쪽으로 한 번만 주실까요? 몸을 이쪽으로 45도. 예, 그쪽으로 하고 고개만 한 번만 주세요. 포즈도 표정도 어렵지 않아요. 작가님만 믿고 따라오세요. 역대급 인생 사진이 될 테니까요. 채영 씨 얼굴에 점찍 기분 같아요. 점이요? 네. 아내의 유혹의 민서희? 원하는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약간의 보정을 거친 후 완성이 되는데요. 미스 포토제닉 출신 문채영 리포터는 어떤 컨셉을 택했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빔 프로젝트 촬영을 해봤는데요. 저도 프로필 촬영은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색다르게 해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너무 재미있게 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가족, 친구들 우정 사진도 좋고 커플 사진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주로 오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사진이 기다립니다. 나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 색다른 방법. 경주의 인생 사진관에서 특별한 사진을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설렘도, 봄 소풍이 주는 추억도,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열정도 모두 멈춰버린 지금 학교의 주인을 다시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멈춰 있을 것만 같은 학교지만 학생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학생들이 없는 학교에 매일 출근하는 선생님들인데요. 처음 진행하는 온라인 학습 준비로 평소와 다르지 않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애들이 학교를 안 오는데도 교무회의를 이렇게 매일 하시나 봐요? 매일 하면 선생님들한테 혼나고요. 학생들이 있건 없건 학교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네. 시스템적으로 도와줄 일이 있는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회의를 합니다. 그 학생들을 마주한다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펜팔 친구를 몇 년간 글로 막 서로 사귀어놨는데 공항에 마중 나가서 막 기다리는 그 순간의 느낌? 코로나19로 교실이 아닌 교무실에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선생님들. 아니 지금 갑자기 교무실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너무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빠지신 거죠? 1교시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출결 관리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거죠. 온라인 학습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는데요. 전화 통화로 SNS로 학생들과 소통 중이랍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이시면 아직까지 중학교에서 올라온 친구들 못 보신 상태인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곧 만날 텐데 좀 마음이 어떠시든지. 고등학교에 어떤 꿈이나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보고 그 아이들과 같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목이 어떻게 되시나요? 가르치시는 저는 음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보고 싶은 마음을 음악 짧게 노래로 한 번만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그러네. Caro mio ben, credimi almen, senza di te.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학생들이 학교엔 무슨 일인가요? 온라인 개학이라고 들었는데 여기는 또 학생들이 있네요. 집에 PC가 없어가지고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나와서 전산실에서 온라인 수업할 수 있거든요. 학교 내 전산실에서 온라인 학습 중인 학생들 수시로 발열 체크는 필수, 안전하게 수업받고 있답니다. 선생님들 직접 칠판에서 수업할 때랑 사이버 강의 들을 때랑 어느 게 더 좋아요? 학교에는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해주니까 학교가 나은 것 같아요. 개학해서 친구들 만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친구들과 같이 급식도 먹고 싶고 떡볶이 매점 가가지고 떡볶이랑 같이 먹고 싶어요. 소소한 일상이 간절한 소원이 된 요즘 하루빨리 친구들과 함께 그 일상을 즐길 수 있길 바라봅니다. 학교 생활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바로 급식 시간인데요. 학생들이 없으니 뭔가 허전해 보입니다. 학생들이 없는데 여기 급식 공간에서 다들 식사는 하고 계시네요. 조리 종사원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오지 않으시면 급여가 지급이 안 돼요. 돈을 지불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하셔다가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지금 서로를 지키기 위한 함께하는 노력이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떠세요? 처음엔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학교를 안 가서요? 네, 학교를 안 갔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요? 예, 근데 갈수록 이제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활동적이고 뭔가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는 좀 뭐 불편한 점 혹은 신경 쓰이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먹는 것이 가장 걱정도 되죠. 일일이 챙겨줄 수 없기 때문에 챙겨놓고 나오지만은 본인 아이들은 또 과자를 먹거나 막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우리의 일상을 기대해봅니다. 평범한 건 싫다. 흥미를 줄 수 있는 나만의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있는 원어민 교사 마크. 마크가 손수 만든 영상 보실까요? Hello students!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different types of transport. 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So I'm editing my online lesson at the moment. 수업 준비할 때 어떤 거 제일 좀 중요시 여기세요? Because students are alone at home, so it's quite boring. So I try to make the class a little fun. For example, here you can see me riding on a bike through the English countryside, but actually it's a special effect. It's not true. 진짜. 처음 겪는 온라인 강의의 다방면으로 노력 중인 선생님들. 소단원 확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루트 100분의 1. 수업 준비하다 말고 영상 통화를? 밥 먹고. 지금 온라인 수업 듣고 해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많이 못 보고 이제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들께 바로바로 못 물어본다는 그런 점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이번에 학교 새로 오셔가지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수고도 많으시고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 선생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학교에 주인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수도권 지역 감염의 확산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차단하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각각 아이들한테 제가
특성에 맞게 제가 이렇게 한 줄씩 써서 줬는데 화장을 좀 많이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수업 시간에 화장하지 말자, 좀 너무 얌전하고 조용하면 대답 좀 잘해줘라 이렇게 한 줄씩 제가 이렇게 써줬어요. 학교에 빨리 와서 같이 학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같이 매점도 가고 사진도 많이 찍고 3월, 4월, 5월 3달이 돼가네요. 적막해요. 예. 적막하고 예전에 이 시간에는 다음 주에 현장 체험 학습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게 전주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뭐 안전 교육 또 뭐 이런 교육도 하고 뭐 아이들도 들떴을 텐데 그리고 동교에 그 벚꽃이 예쁘게 피어요. 이럴 때 막 아이들이 단체 사진 찍고 막 비명 지르고 그거 너무 그립네요. 조심 있고 조심 있다가 우리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자. 안녕. 실제로 학생들이 있어야 선생님들도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색한 분위기예요. 학교에 학생들이 없다는 게 정말 어색한 분위기인데 그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마음 같지 않으니까 일단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다시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올 때까지는 본인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뭐 조금 천천히 배웠던 건 같이 또 속도 맞춰가면서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기다림이 길어져서 좀 안타깝지만 즐겁게 기다리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는 교실도 온라인 학습도 어색하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학교다운 모습을 되찾길 기대해봅니다. 창작자는 언제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기 마련이죠. 여기 예술가로서 하고 싶은 작업들에 대한 소원을 담으면서 항아리를 만지고 색을 올리는 이가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달 항아리와 오칠의 재탄생을 알리고 있는 전통 오칠 명인 이종원 씨인데요. 이런 그가 오칠화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칠이 가진 결례도가 있습니다. 아주 강한 결례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광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칠을 사용합니다. 보통 오칠이라고 하면요, 이 나전칠기에 정교하고 화려한 장식 공예품을 떠올릴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만나볼 이 작품들은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법의 오칠회화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이 오칠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색감과 제작 방식으로 현대미술의 한 획을 긋고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들인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원주시 흥엄면 주인공의 작업실입니다. 오칠 기법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오칠을 도자기에 입힌다. 뭔가 굉장히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바로 이 작업실에요. 우리 전통의 오칠을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탄생시킨 작가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작업 중이신 것 같은데요. 청동기 시대부터 활용되었다는 오칠을 회화로 그리고 달 항아리로 재탄생시킨 전통 오칠 명인 이종원 씨. 오칠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이 점차 잊혀져가는 현실이 안타까워 중국을 비롯해 국내외 전역을 직접 다니며 오칠을 연구해왔습니다. 달 항아리에 오칠을 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독자적인 작업 세계를 통해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시켰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이 도자기 같은데, 이거 항아리 같은 데다가 뭔가 굉장히 열중해서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작업이에요? 지금 보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항아리입니다. 이 달항아리는 한국적인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말의 조형을 가진 것이 달항이라고 해서 달항아리라고 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알죠. 저는 이게 사실은 여기다 오칠을 해서 깨끗하게 칠을 하고 이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를 캔버스처럼
여기 저한테 화지 바탕이죠. 그림 그리는 바탕이 넷에 밑칠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먹처럼 검은 흑칠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예. 물감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죠, 사실은. 단지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광학적으로 훨씬 더 선명하고 강한 어떤 광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색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캔버스에 그리는 유화와는 달리 온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사용하고 달항아리를 캔버스 삼아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생경하지만 특별함으로 다가옵니다. 건조 과정 역시 독특한데요. 온도 20%, 습도 70%의 까다로운 환경을 유지해야 작품이 완성된다고 하니 작가의 인고와 수고로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그려지기도 하고 칠을 덮고 갈아내고 연마해가지고 마지막에 광택을 내고 광택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오칠로 그림 그리는 행위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칠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칠을 연마해서 광택을 죽이는 작업, 광택을 극대화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질감이라든지 오칠이 가진 특징의 광채를 교묘하게 드러내는 거죠.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갖고 있는 이종원 작가의 개인 전시회가요. 바로 이곳에서 치악에게 오칠을 물어보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칠 달 항아리와 오칠 화의 매력, 저만 따라오세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아름다움과 다양한 색감을 가진 오칠 달 항아리 12점, 그리고 다수의 오칠화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작가의 영감에 따라 안료를 오칠과 혼합해 단색의 오칠로 마감하거나 다양한 기법과 색감을 응용해 작가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악에게 오칠을 묻다라는 뜻이 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것은 이제 원주분들이 이 오칠을 보고 과거의 그런 생각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제 작품을 통해서 다른 각도로 오칠을 이해하고 바라봐줘야 된다. 왜냐하면 원주니까. 오칠 문화의 중심이잖아요. 이제는 단순히 칠한다는 게 아니라 오칠로서 만들어진 예술품들이 어떤 깊이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용된 기법은 연마를 통해서 중심에 있는 인물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 가는 선들은 뭐냐면 머리카락, 사람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물감을 오칠 색을 찍어가지고 그린 것들이죠. 회화와 달항아리로 재탄생한 오칠. 한국 오칠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의 진면목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처음 보는 이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지금 되게 천천히 작품들을 둘러보고 계신데 이렇게 오칠 작품들을 보시니까 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사실 오칠 수저나 이런 것들에 칠해져 있는 것만 봤었는데 항아리에도 칠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의 오칠 작품들이랑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좀 느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옷이 그냥 갈색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색깔이 나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이 오칠화랑 이 도자기에 오칠을 한다는 도태칠기의 매력에 흠뻑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이종원 작가가 오칠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굉장히 특별하다고 합니다. 불교미술학과의 채색화를 공부하던 작가는 한국 회화의 시원을 찾아 고구려 벽화를 연구하던 중 오칠화로 그려진 사신도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전통 채색화는 이런 그 각각의 색들이 번지지 않게끔 안착이 되고 마지막에 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지는 거죠. 이 먹선을 보면 하나도 번지거나 그렇지 않죠? 이 바닥에 악역 포수가 돼 있어서 깔끔하게 그대로 그린 사람의 의도대로 안착이 되는 거죠. 벽화의 매력에 빠지셨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고구려의 사신도를 보고 뭔가 좀 영감을 얻으셨다는데 맞나요? 예, 그렇죠. 아까 보시다시피 제가 채색화 공부를 하다가 전통 채색화 공부하다가 전통 채색화 과거에 어떻게 만들었지 하다 보니까 고구려 벽화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신도가 이제 제가 관심이 가졌던 게 사신도 벽화인데 사신도의 특징이 뭐냐면 화강암 바탕에 화강암 벽면을 곱게 연마를 하고 갈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포 오칠할 때 사포 치는 것처럼 그 사포를 샌딩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돌끼리 사이에 모래를 놓고 갈았겠죠. 그렇게 해서 표면을 만든 다음에 그 오칠을 바탕에 칠을 하고 전체 다 칠을 하죠. 오칠에다 색을 넣어서 그림을 그린 벽화가 사신도 벽화예요. 근데 중국에는 하나도 없어요. 중국엔 전부 다 회벽 아니면 벽돌로 그려진 벽돌 바탕에 회칠을 하고 그린 벽화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고구려는 오칠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최고죠. 그리고 규모 면에서 엄청난 규모의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신도 그림은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용청이나 쌍용청이나 이런 것들은 회벽에다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미 벌써 볼 수가 없어요. 훼손됐고 오칠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아, 우리 선조들이 오칠을 가지고 이 그림까지 그렸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논문도 발표하고. 아, 이게 다 오친 거잖아요. 예, 지금 요게 2년생 정도 됐을 겁니다. 아, 2년생 정도 된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원주에서 오칠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원주를 오게 된 이유가 있죠. 제가 원주이시거든요, 사실은. 이건 농담이고요. 예, 원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깥에서 보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원주는 옷으로 유명하고 오칠 문화로서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작가님이 오칠이나 이 옷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걸 하시겠네요? 아유, 당연하죠. 그러니까 원주에 왔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칠이 간단하진 않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요즘 발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것처럼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커서 원주도 좀 세계적으로 바깥으로 좀 시각을 갖는다면 이 오칠 문화를 가지고 좀 더 원주만의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원주의 아주 큰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일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구려 오칠 벽화의 예술성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한국 오칠 예술의 또 다른 장르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이종원 작가. 그의 끊임없는 고민과 부지런한 손끝에서 우리 전통의 오칠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원주만의 문화예술 브랜드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전 이제까지요, 이 오칠이란 걸 나전칠기에 나전을 올리기 위한 바탕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오칠 자체에 대한 힘과 매력이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오칠 도시 원주에서 이런 특별한 전시회를 볼 수 있어서 더 특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뜻한 봄, 여러분들 오칠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자리매김한 토마토. 농민들에겐 그야말로 효자가 따로 없다는데 한입 베어 물면 얼마나 맛있게요? 껍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요. 아우, 토마토 얼마나 잘생겼어요. 예쁘고. 와, 이게 맛도 있는데 든든하기까지 하네. 건강미 뿜뿜. 팔색조 매력부자 경북 예천에서 나고 자란 봄 토마토가 드디어 출하를 알렸습니다. 그 수확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찾은 곳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토마토 수확과 동시에 찾아온 본격 농번기. 농민들은 토마토 익기가 바쁘게 수확하느라 세상 열일 중인데요. 와, 토마토 안녕하세요. 네. 올해 토마토 농사 그렇게 잘 됐다고 소문 듣고 왔거든요. 아, 예. 어떤가요? 아, 올해는 작황이 좀 좋은 편이에요. 날씨가 이제 좀 더워서 좀 좋은 편이에요, 작황이. 오, 토마토 농사 올해 풍년이랍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토마토가 아주 주렁주렁 잘 익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색깔이 저기 덜 익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게 덜 익은 게 아니고요. 이거 한번 따주세요, 이거. 여기 보니까 요게요. 요 정도가 익어야 지금 딸 때 저희가 이제 토마토를 딸 때 요 정도로 익어야 이제 공판장에 저희가 이제 출하를 하기 때문에 공판장에 너무 이렇게 익은 걸 가면 거기에서도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중에 나갈 때까지 요게 다 익어갖고 나가거든요. 아, 요 상태로 좀 프로스름 할 때 나가야 요때 수확을 해서 나가야 소비자에게 빨갛게 자기 익은 상태에서 먹을 수 있다. 예. 그럼 지금이 수확철 맞네요. 네, 수확철은 지금이 맞죠.
부수과체인 토마토는 살짝 익었을 때 미리 수확해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단 말씀. 특히 예천 토마토로 말할 것 같으면요.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요럴 때 수확을 해야만 소비자에게 가장 맛있게 간다는 거죠. 네. 그런데 보니까 예천 토마토 아니 육질이 좀 단단한 것 같아요. 네, 여기 토마토가 소백산 주기를 이제 타고 있어서 육질도 단단하고 당도도 높고 저장성도 되게 높아요. 토마토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되게 좀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토마토. 일반적인 토마토라면 40일이면 완숙이 되지만 예천 토마토는 그보다 보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만큼 일교차의 영향을 받아 병충해에 강하다는 것이 특징. 우리 토마토는 가액이 단단해서 병충해에도 강하고 육질이 단단한 편이라서 보관성도 높은 편이에요. 그게 장점입니다. 그럼 좀 더 정확한 토마토 정보 알아볼까요? 그 서양에서는 그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그 의사들이 깜짝 놀라서 얼굴이 새파래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토마토는 특히 그 항산화 물질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여러 그 책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일주일에 이제 1개 내지 2개 정도를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라이코펜이 전립선과 관련되는 부분에 굉장히 좋은 예후나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고 이 토마토에는 특히 껍질과 빨간색 완숙 토마토라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길러 보시거나 하면 토마토 자체가 빨갛게 익은 것을 완숙 토마토라고 하는데요. 완숙 토마토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말고도 비타민 K가 많아서 좀 짜게 음식을 드신 다음에는 토마토를 챙겨서 드시면 몸속에 나트륨을 같이 배출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배출하기도 하고 고혈압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그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토마토에는 그람당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그런 식품입니다. 들으셨죠? 토마토에 대한 알짜 정보까지 입력 완료. 이제 건강한 토마토를 배달할 시간입니다. 달려간 곳은 농가 인근에 위치한 로컬푸드 매장. 당일 수확해 진열하기까지 모두 농민의 손을 거치는데요. 야, 갓 따온 토마토를 신선하게 바로 매장으로 갖고 오셨는데 얼마에 한 번씩 진열을 하세요? 매일 올 때도 있고요. 이틀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잘 된다는 거. 예. 이야, 그래서 흐뭇하시겠어요? 예. 아니,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성함이 딱 써 있어요. 내 이름을 걸고 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정성껏 키워가지고요. 하여튼 마시고 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매일 가져올 수 있고 하루 건너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농민의 자신감이 가득 찬 예천 토마토. 면역력 키우는데도요, 이만큼 좋은 게 없대요. 여러분,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같이 하세요. 사랑해달라고. 사랑해주세요. 토마토 사랑해주세요. 토마토 사랑해주세요. 진정 우리 것을 사랑한다면 지역 농산물 사이트를 통해서도 직구가 가능하니 많이 애용하면 좋겠죠? 드디어 간편하고 맛있게 예천 토마토를 즐길 차례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실 건가요? 토마토 주스요. 토마토 주스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샐러드요. 샐러드요. 2개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 주시죠. 더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갖고 짧게 해드리겠어요. 그럼 뭐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파스타도 만들 수 있고 소고기 국도 끓일 수도 있고 국도 끓일 수 있고. 된장찌개도 만들 수 있고 된장찌개. 또 된장 찍어서 이렇게 십자로 갈라갖고 또 밥을 또 먹어도 엄청 맛있어요 이게요. 다양하게 요리에 활용이 되는군요. 예. 하지만 오늘은 토마토 주스와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을 가하면 영양가가 높아진다는 토마토. 살짝 데쳐서 으깨주고 끓이기만 하면 건강한 토마토 주스로 변신! 이보다도 간편할 수는 없다. 채소 몇 가지 숭덩숭덩 썰어서 마요네즈, 케첩으로 마무리하면 농촌 감성 물씬 나는 샐러드가 뚝딱.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갓 따온 신선한 예천 토마토를 만든 토마토 주스와 토마토 샐러드.
먹고 싶으신가 봐요. 예. 벌써 집에 침이 고입니다. 먹고 싶어요. 예. 아, 그래요. 예. 먹어도 먹고 싶은 예천 토마토. 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토 주스. 이야, 맛이요. 신선하면서 상큼하면서 달달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아요. 토마토 주스. 다음은 토마토 샐러드입니다. 맛보시죠. 네, 드셔보세요. 예. 오, 신선한 토마토 위에 해서 얹고. 맛있다. 야, 이게 상큼하면서 맛있는데요? 맛있죠. 신선하고 씹는 식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소스랑 이게 특별한 소스는 아니잖아요. 냉장 올리면 다 있잖아요. 마요네즈, 케찹. 잘 어울리네요. 심심할 때 이렇게 먹고 뭐 새참으로 이래 좀 먹고 있습니다. 아, 심심할 때 새참으로. 예.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요즘 우리 농가분들 팔로가 어려워서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농산물 여러분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응?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한 잔 더 먹어도 돼요? 네, 드세요. 어서오세요. 네. 근데 전화주신 맞죠? 네. 이거 단단하고 너무 맛있어. 직접 방문해 구입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난 만큼 농가에도 다시 희망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농산물을 위해 구슬땀 흘리는 농민들 모두 힘내시고요. 여러분도 건강한 예천 토마토 맛있게 드시고 농민들에게 응원 메시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면역력 올려주는 건강한 봄 토마토. 경북 예천 토마토가 기가 막히네. 여기 디오스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날씨는 맑습니다. 디오스니까 날씨를 알려주고 가거름 세팅해줘. 말도 잘 듣습니다. 두드리면 반갑게 맞아주고 게다가 완전 디오스답게. 하이 LG 문 열어줘. 매너까지 완벽합니다. 이런 게 바로 디오스 라이프죠. 1등답게 디오스가 새로움을 오픈. LG 디오스 얼음 정수기 냉장고. 여기야? 네, 선생님. 좋은 사람들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건강한 잇몸이 있고. 이런 게 행복이죠? 꼭꼭 씹는 행복이지. 인사돌 플러스 역시 함께하니 좋구먼. 저요? 인사돌 플러스요. 메이킹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쏴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안녕. 후원자님들께서 기꺼이 도움을 주셨던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월드비전 가나 직원들이 모은 한국에 배송합니다. 균이 걸러지면 어떻고 안 걸러지면 어때? 이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잊지 않을게요. 우리도.